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을 푸는 방송 아침의 매일경제입니다. 저는 이상훈이고요. 먼저 오늘 아침 조간신문들의 일면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매일경제 일면 기사. 어제가 아니죠. 새벽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기사는 오늘 새벽에 이게 아마 조정이 된 기사 같아요. 이재용 영장 기각이 됐습니다. 어제 사실 이 뉴스가 하루 종일 주요 뉴스로 달아졌었는데 기각 결정이 나왔어요. 그리고 최지성, 김종중 등 같이 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심사를 받았는데 역시 구속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여부 결정이 주목된다. 그리고 이후 상황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세계일보 보겠습니다. 기부금, 모금 투명성 강화, 그리고 위안부 운동 부정은 안 돼.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요, 정의연 논란 관련해서 첫 입장 표명을 했습니다. 시민단체 활동 되돌아보는 계기가 돼야 한다. 그리고 이용수 할머니, 위안부 운동의 역사 그 자체다. 이런저런 얘기하는 거는 적절하지 않다라는 취지의 얘기도 했습니다. 이번엔 동아일보 보겠습니다. 기사가 이쪽 끝에 있습니다. 세계은행입니다. 월드뱅크. 올해 세계 경제 마이너스 5.2% 성장을 전망했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전망은요, 2차 세계대전 이후의 최악입니다. 그러면 지금 전 세계 경제 상황이 전쟁을, 그것도 한 나라, 두 나라 사이의 전쟁이 아니라 세계 대전을 겪은 거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리고 IMF, 국제통화기금의 마이너스 3% 전망치보다도 낮다. 그래서 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국민일보 보겠습니다. 대권 발판이 된 기본소득, 여야 잠룡들 선점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이렇게 진단한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대위원장의 논쟁 점화에 여권에서는 경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 이슈는 원래 여권의 이슈인데 어떻게 야당 쪽에서 나온가? 뭐 이런 겁니다. 이재명 경기지사 적극적이고요. 이낙연, 박원순 가세했다. 퍼주기식 포퓰리즘 우려, 일각에서 또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네 분 패널 자리하셨는데요.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경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나오셨고요. 그 옆에는요, 윤기찬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도 자리하셨고요. 마지막으로 배종호 세한대 교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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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다룰 주요 이슈를 정리했습니다. 아침을 여는 키워드 네 가지가 화면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 재판에서 가려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어제 기각이 되면서 법정에서, 그러니까 재판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향후 있을 재판에서 가려라. 그게 적당하다. 이렇게 판단했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요, 40kg과 23kg. 이게 무슨 얘기일까 생각하신 시청자 여러분 계실 것 같은데요. 최근에 아동학대 문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죠. 그리고 자꾸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가방에 감금이 돼서 결국은 숨진 9살 어린이 얘기인데요. 친아들과 그 계모의 친아들과 의붓 아들의 몸무게 차이입니다. 같은 또래입니다. 이 자체가 벌써 뭔가를 나타내고 있다. 이런 얘기 많고요. 세 번째 키워드는요, 삐라 금지법,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경제 따로 주가 따로. 요즘에 주가 굉장히 고공행진 중인데 우리나라 경제 좋지 않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여러 가지 의문과 질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침에 매일경제 본격적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소식입니다. 보겠습니다.
법원 이 위법성 있지만 불구속 재판이 적당하다. 그리고 재판에서 가려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법조계에서는요, 이 결과를 놓고 검찰과 삼성이 무승부를 한 것이다. 뭐 이런 판단을 또 하고 있습니다. 내용 좀 더 보겠습니다. 법원은 왜 구속영장을 기각했을까? 그 내용들을 좀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뭐 원정숙 판사, 그러니까 구속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한 판사 이름까지 좀 소개가 돼 있는데 이 부회장이 8시간 30분 동안 신문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30분에 시작이 돼서 저녁에 돼서야 끝났습니다. 검찰은 20만 쪽 분량의 수사 기록 토대로 압박을 했습니다. 삼성 측은 지속 가능 경영 프로젝트 G 검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내용인데 어제 사실 이 프로젝트 G라는 부분 이 어떤 문건일까요? 어떤 내용인데 이게 굉장히 좀 쟁점이 됐어요. 그리고 같이 구속영장이 신청이 됐던 임원들, 전직 임원들도 기각이 됐다. 이런 얘기까지 좀 있습니다. 관련 기사 하나 더 보겠습니다. 검찰 불법 승계 변호인단은 경영 판단이다. 8시간 30분 공방전이 벌어졌다. 그리고 결국 기각 결정이 났거든요. 여기 보면 이 내용이 다시 나옵니다. 프로젝트 G 문건 아나 모르나 이 부분이 쟁점이 됐던 거예요. 그리고 삼성바이오 분식 합병과 연결된 건가 아닌가. 불구속 상태 증거인멸 우려 등 18개월 수사사로 치료한 대립이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 프로젝트 G를 설명한 게 있어요. 요 내용인데 이재용 부회장의 계열사별 지분 변화 사안이 담긴 일명 프로젝트 G 문건 등을 들어 검찰은 이 부회장이 승계 관련 보고를 받았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밝혔어요. 검찰 쪽에서 이런 데 혐의를 두고 주장을 한 거죠. 이 문건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2012년부터 이 최지성 실장과 김종중 사장 등이 소속된 태스크포스에서 나왔다고 한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제의 모습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자, 이재용 부회장께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저를 결집하십시오. 불법 의혹 관련해서 지시하거나 보고받았다는 의혹이 있으신데 계속 부인하시나요? 기각됐죠? 고생하셨습니다. 네?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한 말씀 해주시죠. 기각됐는데 할 말씀 해주시죠. 검찰에게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진실을 밝히는데 동참이 되세요. 제가 어제 모습이라고 그랬는데요. 정확히는 오늘 새벽입니다. 기각 결정이 돼서 구치소를 나오는 이재용 부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자, 윤기찬 변호사. 하나씩 좀 짚어볼 대목들이 있어요. 기각 결정이 났습니다. 자, 법원의 판단은 무엇이온가? 그리고 결과적으로 기각 결정이 됐다면 검찰의 영장 청구가 그럼 무리했던 건가? 이건 어떻게 보세요?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영장 청구하는 검찰 입장에서도 예. 저는 개인적으로 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크지 않다라고 봤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청구를 했다? 예,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 이제 그 수사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을 하게 되니까 예. 검찰 내부의 외부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수사심의의 판단을 받아서 예. 기소 여부 내지 수사 과정 여부를 판단받자 이렇게 나오니까 검찰에서는 법원 판단부터 받자라고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영장 발부를 꼭 기대했다고 보기보다는 예. 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수사기간이 1년 8개월 이상 갔고 예. 이렇게 장기간에 이루어진 수사를 통해서 증거 예. 수집이 다 됐을 거고요. 그다음에 사실 이제 대기업 총수이긴 하지만 예. 이것이 뒤집어졌던 부분도 있거든요. 예전에 2016년도 금감원은 문제없다고 봤던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새로 이제 뭐 감리를 다시 신청하니까 심상정 의원이 예. 2017년 이후에 다시 한번 또 문제 있다라고 해서 고발까지 이루어진 거라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여지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본인들이 관여된 사람들이 이 진술이 없는 한 사실 목적을 인정하기 되게 어려운 부분도 예.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영장 전담 판사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객관적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된다. 사실관계는 다 인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관여한 정도, 뭐 경영권 승계 목적에 관여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예. 재판 가서 다툴
여지가 있다라는 게 함의돼 있고 그게 이제 상당성이라는 표현이거든요. 구속할 만큼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라는 말을 줄여서 객관적 사실관계는 인정이 되지만 상당성이 불구속 재판에 예를 들 만큼은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했던 거고 필요성은 이제 뭐 구속 사유라는 부분은 예. 미연령 비연령이기 때문에 예.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된다면 뭐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통 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아마 재판에서 치열하게 다툴 여지가 있고 또 하나는 워낙 기록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2시간씩 PT를 예. 통해서 공방이 있었지만 예. 영장 청구서만 150쪽이고 기록이 뭐 400건이라고 하니까요. 지금 뭐 20만 쪽 이렇게 나옵니다. 한 건이 보통 자체가. 이만하거든요. 이게 예. 400건이라고 하는 것을 전담 판사 하루 만에 그걸 읽어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건 불가능하다고 예, 봐야겠죠. 그래서 저는 그거는. 개인적으로 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셨겠지만 전담 판사가 결정을 잘했다. 재판 가서 다퉈서 거기서 뭐 실형이 나오든 아니든 거기서 예. 다퉈봐야지 그 큰 많은 분량의 기록을 예. 본인이 전부 파악도 못하면서 하기는 어렵다. 이런 게 깔려있지 않나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어제 전체적인 그 기각 결정을 하면서 뭐 핵심은 그겁니다. 재판에 가서 책임 여부를 가려봐라. 그게 나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한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하셨는데 사실 삼성 측에서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을 했잖아요. 그럼 앞으로 그 요청한 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 두 단계로 나눠져 있는데요. 예. 중앙지검에는 이제 부의 여부를 결정하는 예. 수사심의위가 하나 있고 예. 일단 부의가 결정되면 대검사라에서 그 권고하는 의견을 내는 이게 기소하지 않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을 내는 본 이제 수사심의위가 또 있어요. 아,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에서 그 내용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전에 그 글로 갈 것인지 말 것인가를 또 결정에는 별도의 위원회가 또 있다는 거죠. 지검사는 이제 부의심의위라고 하는데 예, 그것이 11일 날 열린다는 거거든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부의심의위원회에서는 아마 부의 결정을 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내용을 좀 가서 따져봐라. 그 예. 결정을 할 것 같으네요. 아마 이제 대검에 가면 예. 대검에서 수사심의위원회는 기소 의견을 낼 가능성이 커요. 이게 사실은 기소하지 않는 의견을 내기에는 어려운 사안이거든요. 기관 고발 사건이고 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설사 불기소 의견을 낸다 하더라도 예. 대검 입장에서는 이것을 기소하지 않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영장까지 친 사안을 기소하지 않는다는 것은 거꾸로 얘기하면 예. 영장을 스스로 알고 잘못 쳤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도 했고 그 전에 18개월간의 수사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기소하지 않기는 아마 어려워 보인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런 행위를 말씀이시네요. 사실 부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예. 기소는 될 걸로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 양주열 변호사. 기사 중에 그 대목이 나옵니다. 프로젝트 G. 그리고 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쟁점이 됐다.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거든요. 일단 이게 무슨 내용이고 왜 쟁점이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 G는 거버넌스의 약자를 G라고 거버넌스. 했답니다. 예, 거버넌스가 보통 이제 행정학에서 나온 얘기고 요즘은 기업 경영에서도 많이 쓰는 운영 시스템, 경영 시스템, 통치 시스템 이런 의미긴 한데 지배구조 뭐 이런 뜻이 지배구조, 되나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재용 부회장 측에서는 이 현재 합병이 승계와는 관계없는 정당한 경영 행위라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가 된 제일모직과 예. 삼성물산에. 예. 근데 검찰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2012년부터 이 프로젝트 G라는 걸 만들어서 뭘 내용으로 하고 있냐면 이재용 부회장이 앞으로 회사를 삼성그룹을 예. 이어받을 텐데 예. 현재 이 부회장이 가지고 있는 지분으로는 이 삼성전자라든가 물산같이 실제 삼성의 핵심적인 회사들을 지배할 수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에버랜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옮긴 다음에 이 에버랜드를 중심으로 해서 구조를 재편해야겠다. 이거 딱 이 물산하고 제일모직하고 합병 구조를 그대로 예상한 그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검찰은 이 계획 하에, 이 예. 프로젝트 하에 면밀하게 추진이 돼 온 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했다. 물론 시기는 뭐 이제 이건희 회장이 갑작스러운 와병으로 인해서 앞당겨질 예. 수도 있지만 애초부터 이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게 아니기 때문에 예.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도 본인이 삼성그룹을 승계받으려고 만드신 프로젝트인데 예. 어떻게 모르고 있었겠느냐라고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게 완전히 밝혀진 건 아니다라는 거죠, 법원에서는. 사실 이 사안이요. 뭐 간단하게 보면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뭐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다. 그리고 이게 무슨 지분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는데 그거를 말았느냐 몰랐느냐 이렇게 좀 간단하게 나오지만 사실은 내용을 들여다보면 굉장히 복잡하게 갈 수가 있어요. 그 내용은 최영선 의원께서 조금 설명해 주면 좋겠는데 먼저 기사 좀 몇 개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이 부회장 3년 6개월간 세 번째 영장 심사다. 그래서 뭐 유례 없이 오랜 수사를 벌였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집행유예로 석방된 지 2년 4개월 만에 다시 구속영장 청구가 됐고 심사를 받았는데 이제 기각 결정이 된 거예요. 뭐 검찰 수사가 계속 너무 오래됐다 이런 지적이 있고 여기 보면 삼성 합병 경영권 승계 의혹입니다. 시세 조정 분식회계 여부 검찰 변호인단 치열한 공방 어제 벌였는데 결론은 기각으로 났고요. 수사심의 소집 10일 예정이니까 아까 잠깐 설명드린 부분 있죠. 이 부분. 아까 뭐 윤기찬 변호사께서 아마도 여기 심사를 해도 기각 쪽으로 기울지 않을까 이렇게 예정을 해줬는데 이 부분도 지금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기사 하나 더 볼까요? 마저 보겠습니다. 어제 이 심사 과정에서 이렇게 뭔가 격돌이 있었다는 거죠. 창과 방패가 된 선후배 특수통. 그러니까 후배 특수통 검찰에서 구속영장 청구한 거고 선배 특수통들은 검찰 떠났죠. 삼성 측 변호를 맡았다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 보면 뭐 여러 가지 설명들이 좀 있어요. 어제 아무튼 이런 기사도 오늘 좀 다뤄지고 있습니다. 자, 최영선 의원님. 여기 보면은요, 좀 복잡한 용어들이 일단 나옵니다. 회사가 많이 등장을 해요. 삼성물산, 그다음에 제일모직, 삼성바이오, 그리고 에버랜드까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시세 조정, 그다음에 분식회계, 그다음에 뭐 알았나 몰랐나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거 설명 좀 해주세요, 좀 쉽게. 그러니까 이제 이재용 예. 부회장이 그 경영권을 승계하기 위해서는 예. 최종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이 많아져야 되는데 그렇죠. 많아야지만 전체를 어떤 이렇게 대주주가 되겠죠. 예, 그렇죠.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을 할 때 예. 그럼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가진 회사의 지분이 예. 더 인정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예. 이재용 부회장이 많이 가진 회사의 예. 그 주식 가치를 높이 하고 덜 가진 회사의 주식 가치를 낮게 해서 합병을 하면은 예. 결과적으로 이 합병된 회사의 이재용 부회장 주식 가치가 주식 지분이 많아지는 거죠. 그러겠네요. 많은 거와 예. 적은 걸 섞어서 그러면은 많은 쪽에 아무래도 위주가 좀 되겠네요. 예. 이제 뭐 검찰이 예. 보는 이제 혐의는 그런 건데 그러니까 이제 의도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한쪽을 띄우고 한쪽을 낮춘 거 아니냐. 예. 이게 이제 시세 조정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지분을 높이려 했다. 큰 틀에서 보면 이제 이런 예. 내용인데 예. 저는 오늘 아침에 이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했을 때 예. 항상 저는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예. 불구속 수사 원칙을 항상 강조를 하거든요. 검찰은 혐의가 중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을 한다고 그러는데 예. 우리 법에 보면은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을 때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돼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과연 도주의 우려가 있느냐. 그리고 또 18개월에 걸쳐서 그렇게 수사를 하고 모든 지금 범죄 혐의와 관련된 자료들이 서류로 남아 있는데 예. 그것을 증거인멸 조작을 할 수가 있느냐.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과연 그 구속영장을 신청할 필요가 있었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예. 그래서 또 한 가지는 그러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고 해가지고 예. 범죄 혐의가 없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건 구속영장을 아니죠. 기각했냐 말았냐와 예. 저 범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완전히 별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저는 여하튼 불구속 수사 원칙을 항상 강조하고 싶고 구속영장의 기각과 신청 부분은 예. 앞으로 이 재판 결과하고는 예. 별도로 분리해서 봐야 된다 이렇게 항상 자, 회조 교수님. 네. 검찰의 영장 청구 그리고 오늘 새벽에 기각 결정이 있기 전에 삼성이 사실은 이례적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어떤 호소문, 입장문을 냈어요. 어떻게 보면 여론을 향한 호소 이럴 수 있는데 이런 게 오늘 새벽에 기각 결정에 좀 영향을 줬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상당 부분 영향을 좀 준 것 같아요. 지금 과연 법의 논리대로 판단했는지 예. 아니면 경제 논리로 판단했는지 이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인데 예. 영장 담당 판사가 상당히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예. 보면 사실관계가 소명이 됐다고 그리고 또 관련 증거도 상당수 확보가 됐다고 해요. 통상 이제 구속영장 발부할 때는 크게 한 3가지를 보지 않습니까? 하나는 이제 사안이 중대한가? 예. 이건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죠. 그리고 범죄 혐의가 소명이 됐는가라는 예. 부분에 대해서 영장 담당 판사는 정확하게 얘기를 안 했지만 사실관계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그랬어요. 예. 그리고 이제 증거
도 있다고 그랬고, 예. 그다음 이제 세 번째가 과연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이 부분도 기업 총수로 그대로 있으면은 말 맞추기를 통해서 증거인멸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과연 일반인이라면 예.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이 아니라면 과연 구속영장이 발부가 안 됐을까? 제가 볼 때는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을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본인이 정확하게 예. 판단하지 않고 예. 불구속 재판 원칙이다, 불구속 수사 예. 원칙이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재판에서 가려라. 라면 그런 이유로 사실상 재판에 떠넘기면서 예.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사실은 어제 이 구속영장 청구 그다음에 심사 과정에는요, 뭐 국내 언론뿐만 아니라 외신까지도 상당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실 삼성이라는 기업의 어떤 규모나 뭐 전 세계적으로 갖고 있는 어떤 영향력 이런 것 때문에 아마 왜 해외에서조차도 큰 관심을 보인 사안이 됐습니다.